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익산시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식품 산업을 국가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등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안착하려면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확보하고 철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단계의 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국가첨단산업 중심지가 갖춰야 할 물류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명품 시계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6명으로부터 16억 원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늘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등이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식품 산업을 국가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산을 K푸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등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선정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 계획상 왕국면 일대 63만 평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3,8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식품 산업을 국가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푸드테크 기반의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식품 시장에 대응하게 되고 푸드테크 공공 임대형 센터 등 11개 기업 지원 시설을 추가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 등까지 참여한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규제 간소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줄여서 빠르면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인허가 과정도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는 대체식품과 메디푸드 등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80개 관련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5조 3,48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8,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익산시와 세븐브로이 맥주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기업 유치 물꼬를 열었습니다. 이제 2단계를 하면서 비로소 식품 클러스터의 재보수를 갖춰야 됐다. 지금 이제 전시, 체험, 관광 모든 분야가 어우러진 복합 탄단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뤄진 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약. 익산이 세계적인 K푸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맺고 추진하기로 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확보하고 철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단계 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국가 첨단 산업 중심지가 갖춰야 할 물류 경쟁력도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최정우 기자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는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편입토지 보산 및 공사 착공 등 4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간소화가 절실합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우선적으로 예타 면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소 7개월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성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기업 유치 활동은 제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분양률이 80%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면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심사가 아니라 앞으로 실행 가능한 또 국가와 협력 가능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류 경쟁력 확보도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K푸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철도 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산시는 사업비 4,163억 원을 들여 동일산용부터 국가식품 클러스터,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산업선 구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륙 철도 수송체계가 구축되면 기업 유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식품 산업이 수출의 좋은 품목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대변하듯이 농수산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산업은 GDP의 4.5%를 차지하고 정부가 식품 산업을 국가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지원 의지를 밝힌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생산할 물량 10만 톤은 이미 확보됐고 현재까지 최소 3년치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모집된 인력은 750명으로 당초 목표인 1,0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사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해야 하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만금 장기 임대용지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가운데 30%가 넘게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새만금 산단 장기 임대용지에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52곳입니다. 이 가운데 34.5%인 18개 기업은 투자를 철회했으며 3곳은 공장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자 철회 금액은 5,600억 원에 이르며 투자 철회로 사라진 일자리는 4천여 명입니다. 도내 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넘게 내지 않은 3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32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되며 반년 주기로 출국 금지 연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재개했지만 도내 선거구 획정은 빨라야 내년 2월 초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선거구 획정은 인구 감소 현상으로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2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북은 인구수만 따지면 9석이지만 현재 10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한 달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식음료 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식음료 안전대책본부는 잼버리 기간인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4만 3천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공급하는 식음료의 안전관리를 맡습니다. 또 식자재 물류창고의 위생점검과 식음료 배식에 대한 검식,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합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유부도의 식순환 해소를 협의해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천군은 장항읍에서 6.8km 거리에 있는 유부도에 수돗물 공급 계획에 대해 군산시와 논의했습니다. 협의 내용은 군산 소룡동 일원에서 유부도까지 3km 수도관 설비입니다.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추가 논의 후 사업 시행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지역 현안 분야 7개 사업과 재난안전 분야 2개 사업에 각각 28억,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는 노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익산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등이 있으며 재난안전 분야에는 용동면 대조천 정비 사업과 유천 배수펌프장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상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정기 교부되고 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이달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가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 1.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와 도시가스 등이 1.6% 올랐고
채소와 생선, 과일 등 신선식품은 5.5%가 올랐습니다. 군산에서 수십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명품 시계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6명으로부터 16억 원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이며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명산동에 사는 A씨. A씨가 지난 5월 2일부터 이틀에 걸쳐 5,800만 원을 김모 씨에게 건넨 내역입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씨가 투자금을 내면 한 달에 20%를 이자로 주겠다는 말에 돈을 맡겼습니다. 이제 명품 시계를 구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20%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김 씨는 명품 시계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매달 이자가 나왔고 투자 거래 내역에 아는 지인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익금을 주고 있다는지 뭐 이런 거를 통장 어플을 들어가서 은행 어플을 들어가서 이제 입출금한 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용증까지 써준다고. 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김 씨에게 투자한 사람은 20여 명, 피해 금액은 16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으로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정보를 속였다며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또 명품 시계 사업을 하지도 않고 투자금은 모두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계 사업은 한 것도 없고 전부 다 불법 도박으로 싹 다 탕진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해외로 도망을 갔고 저희한테 장문의 카톡을 모두에게 남겼어요. 모두에게 남겼는데 자기는 해외로 출국을 한다. 미안하다. 피해자 16명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대조기 기간에 장마철 집중호우까지 예상되면서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군산해경은 오는 7일까지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조기 기간 군산 앞바다의 해수면은 최고 7.36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해경은 연안 저지대 등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해안가 근처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고 오는 7일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한 국가공인인증기관의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매주 1회 방사능 오염 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유도 해수욕장은 오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하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임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산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군산은 2015년부터 21건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에도 8년 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군산시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누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군산시가 공장을 지을 때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도내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보면 지난 5월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전주와 군산, 완주에서 6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고 금액은 12억 6,100만 원입니다. 한 달 전 8건, 16억 4천만 원에 비해 줄었습니다. 전세 보증 사고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 한 달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져 배당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도내에서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기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자체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정황상 강력범죄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48명을 경찰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지법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혜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3일 고인인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도 공탁 신청을 했습니다. 전주지법은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공탁 신청을 할 수 없다며 피공탁자를 변경하고 근거 자료를 4일까지 제출하라는 보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법원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현장 경찰관 대다수가 자치경찰 이원하의 현재 방식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도경찰청 직장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437명 중 1,276명에 해당하는 약 89%가 조건 없는 자치경찰 이원하에 신분 전환 또는 파견 형식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직급 조정, 복지 혜택 부여,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응답자의 63%가 자치경찰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신분 전환에 있어서는 현행 11단계인 경찰 계급을 9단계인 일반 행정공무원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다고 답했고 후생복지 증진, 근무 형태 및 방법 개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산 콩에서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인 식물성 조직단백을 제조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식물성 대체식품이란 고기, 생선, 우유 등 동물에서 유래한 식품을 식물성으로 대체한 식품을 말하는데 최근 채식주의자가 늘며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진청 연구팀은 공주대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식물성 대체식품의 필수 재료인 분리대두 단백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콩 식물성 조직 단백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분리대두 단백은 콩에서 단백질을 분리해 정제 후 건조한 것으로 식물성 대체식품의 중간 원료인 식물성 조직 단백의 핵심 물질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만드는 곳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권 뉴스 KCN 김은서입니다. 원광대가 정부의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원광대는 앞으로 3년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원광대는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 교육과정과 집중 이수형 연계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시는 지난 2016년 27개소 중 6개 동 명칭 변경에 이어 오늘 나머지 읍면동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청 접수 처리의 행정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청사 현판, 유도 간판, 정류장 도로 표지판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익산 4대 종교문화체험이 성지순례 관광, 치유문화순례지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4대 종교문화체험 다이로운 익산 여행은 신청 한 달 만에 조기 예약돼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4대 종교문화체험 다이로운 익산 여행은 원불교 총부, 나바위 성당, 두도교회, 심곡사,
미륵사지 등 4개 종교시설을 방문해 명상과 순례길 걷기 등의 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 여행에는 참가자 총 330명 중 약 260명이 익산외 지역민으로 설문조사 결과 96%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익산시는 제19회 보석 문화상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실물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며 총 상금은 3천만 원 규모입니다. 수상작 중 일부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전은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와 보석박물관을 알리고 시 홍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백제 문화를 알리는 렉처 콘서트가 열립니다. 시는 백제 문화의 가치를 주제로 한 렉처 콘서트를 오는 8일, 14일, 22일에 소규모 공연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콘서트는 라영환 강사, 서경덕 교수, 최태성 강사가 차례로 참여형 토크 방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한편 행사는 예약 없이 현장 참여하면 되고 관련 사항은 백제 세계유산축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오는 6일 익산에서 막을 올립니다. 대회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익산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경기 종목은 필드 경보, 트랙 등 176개이며 약 1,500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합니다. 대회 주요 경기는 대한육상연맹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스포츠, STN 스포츠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이 오는 8일 저녁 7시 30분에 군산예술의 전당 야외광장에서 OST 팝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목관 앙상블의 따뜻한 음색과 하모니로 영화에서 받았던 깊은 감동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회사 동우에이스가 군산시 서수면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동우에이스의 동참으로 서수면 착한 가게는 14호점을 달성했고 모인 성금은 관내 복지위기 가구와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3일 상반기 민원 후견인 및 민원 처리 유공공무원 7명을 선발해 시상했습니다. 민원 후견인 유공공무원은 복합 장기 민원의 후견인으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기업 일자리과 전영수 계장과 교육 청소년과 김혜경 계장이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